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권병효 원장입니다. 유튜브에 내돈내산 윤곽성형 후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윤곽성형하면 100%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믿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후기 영상에서 하는 말들이 정말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지 원장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네요. 같이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안면 윤곽은 후 관리를 못 해줄 거면 하지 말아라. 안면 윤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얼굴이 처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흔한 슈링크 리프팅 300샷에 막 10만 원 이 정도 쳐봐요. 안면 윤곽 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슈링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건 사실 개인차가 엄청 큽니다. 안면 윤곽을 한다고 무조건 처지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조직의 두께, 피부의 탄력성인데요. 피부의 두께가 두껍고 살이 많고 피부 탄력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처져요. 근데 이제 어리신 분들 중에 피부도 얇고 살도 없고 피부 탄력성도 좋으신 분들은 거의 처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살을 빼는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 앞으로 수술하고 나서 당분간 술도 못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을 거니까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담하고 나서 이제 수술날 보면 오히려 살이 좀 많이 불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막 수술 전날에도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살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처짐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고 돈을 절약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한 27, 막 이때 넘어서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29살 뭐 이때 갔다가 얼굴 탄력 너무 없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어릴 때 유튜버 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이제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나이에 따라서 언제 수술하는 게 가장 좋냐 이것도 개인차가 많이 큽니다. 관리를 잘하신 뭐 40대 초반 이러신 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전혀 처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 수술하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뭐 30대 초반까지는 뭐 윤곽 수술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고요. 40대 50대 분들도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실리프팅이나 절개리프팅을 좀 같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코하고 윤곽하고 같이 했는데 보통 코하고 윤곽하고 같이 안 해주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병원 해주셨네요. 수술하고 나서 코가 좀 막혀 있어서 불편하긴 한데 같이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윤곽 같은 경우는 전기톱을 이용해서 얼굴뼈를 자르기 때문에 코 부위가 이렇게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경우에는 윤곽 수술을 먼저 하고 코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따로따로 하게 된다면 순서는 상관없고요. 적어도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가지 수술에 회복이 충분히 된 후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 쓰면서 계속 진짜. 그래서 붓기가 더 늦게 빠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고주파도 많이 해줬는데 말짱 도름. 왜냐면 제가 술을 맨날 먹었거든요. 전 그 붓기가 술 때문인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술 때문이에요. 만약에 안면윤곽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술 먹지 마세요. 맞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모세혈관의 이제 확장성이 증가되고 몸 안에 이제 체액들이 다 빠져나가요. 몸 군데군데로 더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 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붓기가 진행하면은 상처 회복이 느리게 되는 것이고 상처 회복이 안 되면 염증 가능성도 매우 높아져요. 특히 이제 윤곽 같은 경우는 펜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물질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염증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 달은 기본적으로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광대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지 않나요? 제가 워낙에 광대 살이 많아요. 살들이 아직도 그 광대를 이렇게 덮고 있고 두텁게, 그래서 이 광대가 좀 나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만 얘기해도 슬프네요. 실제로도 광대 쪽에 이제 연부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CT를 통해서 두께를 재보기도 하고요. 직접 만져서 피부 탄력도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좀 살에 파묻힌 분들이 계세요. 살도 두껍고 살도 많고 뼈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효과가 적습니다. 같은 살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좀 단단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살이 좀 많아도 좀 처짐이 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좀 몰랑몰랑하고 많이 늘어나시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살도 많으면 아무래도 처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살이 많으면 효과도 적고 처짐도 많으니까 살을 빼십시오. 두상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두상이 크면은 조금 효과가 덜하고, 두상이 작고 광대만 너무 크다? 그런 분들이 효과가 많은 건데, 저는 두상 자체는 그래도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큰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상이 작고 광대만 튀어나신 분들이 효과가 큰 거는 맞아요. 근데 두상이 크다고 광대를 못 줄이는 건 아니고, 광대를 볼 때도 옆광대가 있고 45도 광대가 있는데 옆광대 같은 경우는 두상을 따라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두상보다 더 작아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두상이 크면 기본적으로 옆광대를 줄이긴 많은 효과를 보긴 어렵지
있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45도 광대 같은 경우는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고 얼굴선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광대 수술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도도 많으신 편이고요. 두상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화학 가두가 있어요. 광대 바로 밑에 있는 뼈인데 이 뼈가 특징적으로 좀 바깥으로 벌어져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광대를 줄여도 화학 가두 때문에 계속 옆광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T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돈내산 윤곽성형 후기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유튜버분들 이제 휴기 영상 보니까 수술한 분들 중에 불만족한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곽 수술은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이제 본인의 뼈를 깎는 수술인 만큼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오랜 상담 후에 수술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권병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